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선아입니다.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았네요. 네. 올 한 해는 정말 좀 희망차고 기쁜 일들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저는 이제 상병명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청구하시다 보면 산정 기준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데 이 상병명 적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고 또 상병명 강의를 요청을 많이들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상병명 바르게 이해하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목차는 첫 번째로 오늘 상병명의 구조를 먼저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병명의 구조만 이해하면 보험 청구 상병명 적용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배워보시고요. 또 상병명에는 이 완전 상병, 불완전 상병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가끔씩 불완전 상병이 입력되어서 청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청구 오류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과연 완전 상병과 불완전 상병 무엇을 말하는 건지 한번 정리해보고요. 오늘은 보존 진료 시에 적용 가능한 가장 적절한 상병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외과, 치주, 그리고 보철과 관련된 상병명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일단 이 세 가지로 한번 시간을 꾸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상병명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상병명 하면 뭐냐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질병명은 다 쓰겠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국제질병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한국 표준질병 4인 분류라고 해서 KCD라고 우리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1차 개정은 세상에 1973년도에 일단 1차 우리 한국에서 쓰는 질병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2차, 3차 쭉 해서 저희들의 기억 속에는 6차 개정이 가장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1년도 1월에 출근하고 정말 대혼란이 있었거든요. 연차가 좀 오래되신 2011년도에도 치과에 근무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옛 추억이 아련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5년마다 해서 11년, 16년, 21년 그리고 앞으로 26년도에 9차 개정이 현재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상병명은 일단 단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상병의 기호는 3단위 상병, 4단위 상병, 5단위, 6단위 이렇게 단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치과에서 사용하는 상병명은 5단위 상병명이 제일 긴 상병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의과에서는 6단위 상병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쪼개져 있는 상병들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고 그나마 5단위가 최대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단위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3단위도 있고 4단위도 있고 5단위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상병명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K01.173이고요. 하악 제3대9치 매복치의 상병명입니다. 이 몇 단위 상병명인지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몇 단위냐라고 하면 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K, 알파벳이 붙죠? K, 이게 바로 1단위, 첫 번째 단위인 대분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파벳 뒤에 소수점 앞에 있는 이 두 자리의 숫자를 우리는 중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수점 뒤에 있는 바로 숫자를 우리는 소분류라고 얘기하죠. 2010년도까지는 이렇게 3단위 상병밖에 없었습니다. 대중소까지만 알고 있었으면 되는데요. 2011년 6차 개정 상병부터 해서 4단위, 5단위 상병으로 마구 늘어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숫자 7은 바로 세 분류라고 해서 더 가늘게 분류를 했다. 그러면 마지막에 3은 세세 분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5단위 상병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상병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파벳으로 아까 K라고 봤던 그게 바로 대분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K로 시작하는 상병명 우리가 치과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만 J로 시작하는 상병명을 쓰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일까요? 상악동염 관련된 상병명을 찾아보면 J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호흡기 계통의 질환은 J로, 알파벳 J로 시작을 하게 되고 대부분 이비인후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겠죠.
자, 그다음 우리가 치과에서 많이 쓰는 상병명이 K로 시작하는 게 거의 대다수인데요. 이 K는 사실 소화계통의 질환으로 분류된 상병명들은 K로 시작하는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대분류로요. 자, 그런데 우리 치과가 무슨 소화기과도 아니고요. 소화계통의 질환이 뭡니까? 라고 하지만 구강에서 치아를 음식들을 씹고 연하시키죠. 그렇게 해서 소화기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구강 영역이 소화계통 질환의 K00으로 제일 앞부분부터 우리가 사용을 하고 밑에 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정말 소화기과에서 쓰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K 상병명을 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치과에서 드물지만 Q 코드로 시작되는 Q로 시작되는 상병명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선천적 기형 또는 변형 또는 염색체 이상으로 어떤 질병이 판명될 때는 Q 코드를 쓰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기형인데요. 치과에서도 기형 있나요? 네, 구순, 구개, 파열이 대표적인 Q 코드로 시작되는 치과계의 어떤 기형적인 질병인데요. 구순국의 파열에 대한 어떤 수술, 또 악교정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잘 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 Q 코드는요. 혀 짧은 소리를 하는 그런 환자에게 소대 성형술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설유착증이라고 하는 게 바로 Q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가끔 우리도 치과에서 기형이 있구나, 기형의 상병을 쓸 경우가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S 코드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상해 코드죠. 어떤 사고에 의해서 싸웠거나 사고에 의해서 치아가 깨지거나 빠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전부 다 S 코드로 시작하는 그런 상병입니다. 자, 이렇게 알파벳에 대해서도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부여가 돼 있다는 것을 아시면 상병명 공부가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대분류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중분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분류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상병명 게임 끝입니다. 네, 중분류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알파벳 치과에서 쓰는 K, 제일 많이 쓰는 K 뒤에 00이 붙는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를 가지냐 그러면 치아에 발육과 맹출에 장애가 있을 때는 K00 이렇게 붙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분류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K00.63이 붙는 게 바로 치아 맹출 장애 상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치발치할 때 많이 사용하는 상병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K 뒤에 01이 붙으면 뭔가요? 네, 매몰치 또는 매복치가 바로 01이 붙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아까 보셨던 K01.173이 하악 제3대구치 매복치의 상병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2로 시작되는 것은 치아 우식과 관련돼서 선생님들 머릿속에 상아지로식증 코드 정도는 아마 갖고 계실걸요. K02.1 하면 상아지로식이고요. K02.0이 범랑질, 2가 붙으면 백악지로식증, 시멘트질의 우식증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우식 상병명이 바로 K02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충치치료에서 오늘 때우자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숫자를 떠올리시면 될까요? K 뒤에 02 중에서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03은 치아 경조직의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마모, 교모, 부식, 침식 이런 것들이 바로 K 뒤에 03이 붙겠죠.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K03.18이라고 하는 치아에 기타 명시된 마모 상병명으로 지아이로 때운다거나 아니면 지각감인 처치할 때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K 뒤에 04가 붙으면 치수 및 근단 주위 어떤 조직의 질환이 있을 때 04입니다. 따라서 엔도 상병이 바로 K04 그룹에 다 모여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발수했다라고 하면 K00부터 상병명을 고민하지 마시고 발수했어요. 그럼 K04에서 가장 적절한 상병명이 무엇일까? 물론 대전제는 진단명은 원장님께서 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상병명을 차트에 기록해 주는 원장님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적절한 상병명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엔도를 한다 그러면 K04에서 대부분 해결이 될 것입니다. 비가역적 치수염 가장 많이 쓰는 엔도 상병이 되겠죠. K05로 시작되게 되면 치은 염 및 치주질환 상병이고 우리가 잇몸 치료를 할 때 또는 파노라마 청구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죠. K05.30 만성 단순 치주염이 05로 시작되는 상병의 대표 상병이 되겠습니다. 06으로 시작하는 건 자주 쓰진 않지만 치은 및 무치성 치조 융선의 기타 장애 관련된 상병이고요. 그중에서 국소적 치은 퇴축으로 우리가 치은 이식술 등을 청구할 때도 또는 지각감인 처치도 이 상병명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네, 07로 시작되는 것은 보통은 턱관절에 관련된 상병을 많이 쓰는데요. K07.60으로 가면 턱관절 내장증이라고 07이 중간에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08은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에서 대표적인 불규칙한 치조돌기, 치조골 성형술에서 많이 쓰고 계시죠. 09에서는 구강 영역의 낭에 관련된 게 09에 묶여져 있고요. 대표적인 함치성 낭종이 바로 이 상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K 뒤에 10이 붙으면 턱 관련 질환인데요. 여기서 턱의 치조염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죠. 또 침샘의 질환, 그래서 타액선염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구대염 관련된 상병은 K12로 시작되어서 우리가 K12.0에서 재발성, 구강 아프타성 궤양이 때 K12.0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 점막의 기타 질환에서 상피의 백반, 그리고 혀의 질환에서 대표적으로 설통이라고 하는 상병명 이런 것들. 자, 그렇다면 중분류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와, 상병명을 좀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 오시죠? 네. 엔도를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치수 및 근단주의 조직의 질환 04에서 찾으시고요. 치주 관련 치료를 했다 그러면 K05에서 적절한 상병을 찾으셔야지 저기 K00부터 찾아서 내려오시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상병 코드 정도는 암기하시면 좋고요. 암기를 못했다라고 하면 K05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잇몸치료 상병은 빠르게 찾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단위 상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 뒤에 02가 붙었고 소수점 뒤에 1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K 대분류인데 그중에서 소화기 계통 중에 우리가 K00에서 K14까지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화기 계통 중 우리 구강 영역인데 02 아까 제가 치아 우식이라고 말씀드렸고 소수점 뒤에 3단위가 바로 상아질의 우식이 1이고 0이 붙으면 범랑질 숫자가 커질수록 좀 더 질환이 세구나 2가 백악질의 우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K04.01은 4단위 상병이 되는 것이죠. 볼까요? 소화기 계통 중에 구강 영역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04는 치수 및 근단주의 조직의 질환이래. 자, 그러면 엔도 상병이 여기에 대부분 해당이야 라고 이해를 하시고 뒤에 0까지. 자, 여기까지가 3단위 상병이고 2010년도까지는 이렇게 심플했었다라는 거죠. 치수염 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6차 개정에서 갑자기 0이 붙거나 1이 붙거나 9가 붙거나 막 이렇게 상병명이 하나 더 늘어나 버린 겁니다. 한 자리가. 그래서 네 번째 4단위에 1이 붙게 되면 비가역적 치수염이라고 읽게 되고 0이 붙으면 가역적 치수염입니다. K04.00은 가역적, K04.01은 비가역적 치수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단위 상병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5단위가 되고요. 소화기 계통 중에서 01이면 매몰치 또는 매복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중에서 0이 붙으면 소수점 뒤에 0이 붙으면 매몰치, 1이 붙으면 매복치가 됩니다. 매몰치와 매복치의 차이는 매몰치는 옆에 치아에 방해가 없음에도 스스로 맹출하지 못하고 묻혀있는 것을 매몰되었다고 표현하고요. 매복치는 일반적으로 옆 치아의 방해로 인해서 맹출하지 못한다. 즉 7번 때문에 8번이 누워서 맹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대부분은 매복치를 많이 첨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7은 4단위 상병이 되는데요. 하악대구치의 매복이 바로 7입니다. 그렇다면 상악대구치의 매복은 뭘까요? 여기서 센스, 6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3은 5단이고요. 3대구치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38번, 48번이 매복됐을 때는 하악의 제3대구치가 매복됐으니까 K01.173이 되고요. 상악의 8번 두 개가 매복된 환자라면 상악은 7이 아니라 6이기 때문에 K01.163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 상병명의 숫자는 아무 의미 없이 매겨진 게 아니라 다 그 의미를 가지고 명명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완전 불완전 상병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치수염 관련 상병 중에서 치수염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K04.0입니다. 자, 몇 단위 상병이죠? 3단위 상병이죠. K1, 04, 01, 3단위. 예전에 이렇게 심플했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 1월 1일부터 6차 개정 상병이 어떻게 바뀌었다?
치수염은 삭제되고 그 뒤에 소수점 뒤에 한 자리가 더 붙으면서 4단위 상병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치수염이 가역적 치수염이야, 비가역적 치수염이야, 상세불명의 치수염이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가역적은 뭐고 비가역적은 뭐야 라고 하면서 대혼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역성과 비가역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상병명을 적용하시고 비가역적 치수염일 때 엔도를 하시겠죠. 가역성이 있는데 엔도가 들어가진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발수할 때 이렇게 비가역적 치수염 4단위 상병명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병명이 4단위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3단위 상병인 치수염으로 만약에 입력을 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불완전 상병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상병이라는 거죠. 밑에 있는 K04.0001 공부 상병명이 완전 상병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성치주염 관련 상병명 중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3단위 상병으로 그냥 만성치주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병명을 쓰면 불완전 상병이다라고 하면서 완전 상병명은 무엇이냐? 이게 엄마의 상병이고요. 이제 자상병, 모상병이 이거고 자상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개정된 상병 6차 개정이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K05.3 뒤에 0이 붙고 1이 붙고 2가 붙고 갑자기 점프해서 8, 9가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성치주염에서 만성단순, 만성복합, 만성치관주의염 또는 기타 명시된 상세불명 이렇게 5개로 자상병이 쪼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참 많이 쓰고 있는 만성단순치주염, 만성복합치주염의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쓰시면 좋은데 그걸 잘 모르시고 그냥 대충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센 치료하면 복합, 간단한 시술하면 단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정의는 다르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치주염인 환자에게 복합치주염을 적용했다. 복합치주염 환자인데 단순치주염을 적용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엄마가 같은 엄마이기 때문에 자상병이 조금 디테일하게 찢어지긴 했으나 같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단순과 복합이 뒤집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그 정의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상병에는 기타 명시된 또는 상세불명예라고 붙는 상병명들이 많은데요.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서 유심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K05.3012 다음 바로 점프해서 8, 9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만성 단순치주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6차 개정 시에 이렇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런 정의를 내려주셨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형태이며 치조 고래의 흡수 양상이 수평적으로 거의 일률적인 패턴의 고릅수가 보이더라. 그리고 포켓뎁스가 비교적 균일하더라. 그리고 원인은 대부분은 플라그가 침착된 것이 석회화되면서 치석이 되고 그렇게 돼서 치조골의 소실이 보이더라. 염증이 생겼더라. 이런 것이 바로 만성 단순치주염입니다. 하지만 만성 복합치주염은 보시는 것처럼 치조골이 상당히 치아별로 좀 많이 수직적으로 골소실이 보이는 치아들이 있습니다. 좀 드물고요. 수직적인 소실을 보이고 또 포켓뎁스도 아주 불규칙하고 또 주 원인은 플라그보다는 외상성 교합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라고 하면서 이 단순과 복합의 정의를 개정 작업에 참여하신 교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환자분들 파노라마 보시고 비교적 균일한 골소실인지 한 특정 분야의 수직적인 고릅수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단순과 복합을 나누는구나 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타 명시된이라고 하는 어떤 상병 또는 상세불명예라고 붙는 어떤 상병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0, 1, 2 다음에 바로 점프해서 8로 넘어간 게 바로 기타 명시된 만성치주염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0, 1, 2 다음 3, 4, 5, 6, 7까지를 디테일하게 다 쪼개보는 건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드물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그냥 발병률이 낮은 친구들은 묶어서 8로 해서 기타 명시된 치주염 이렇게 명명을 했고요. 상세불명은 어떤 진단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어떤 학문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그런 진단일 때 상세불명이기 때문에 우리 치과에 상세불명의 치주염, 상세불명의 치수염 환자가 계속 온다면 아주 희귀한 환자만 온다는 거니까 상세불명이 붙은 상병명을 자주 쓰는 것은 좀 적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치아의 파절은 이렇게 심플했었는데요. 사실 좀 이때는 부담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파절도 아주 살짝 범랑질만 파절된 환자도 파절, 그다음 완전 수직 파절로 치관치근이 완전 분리된 것도 파절,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또는 크랙 간 것도 크랙이라는 상병명이 없으니까 파절, 이렇게 해서 진단서를 끊어주는데 저 상병명으로 끊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우도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자상병이 이렇게 많이 쪼개지게 되죠. 범랑질만 파절, 그러면 이건 굳이 발치 케이스가 아니라 레진으로 떼우거나 살짝 그라인딩만 해줄 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수 침범이 없는 파절은 레진 필링이나 인레이 같은 진료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치수 침범이 있는 파절이 바로 우리가 엔도까지 들어가는 치관부 파절인 경우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 6, 7은 파절의 정도가 좀 세기 때문에 발치 상병명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9가 붙는 거 보이시죠? 파절인데 원인을 모르겠다? 학문적으로 그 원인이 없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니까 상세불명의 파절은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S02.5로 끝나면 불완전 상병, 그 하위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있는 것이 완전 상병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완전 불완전 상병의 이해가 끝이 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존 진료 시에 적용 가능한 상병명을 좀 정리해 주세요라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제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 진정 처치나 복조 같은 걸 할 때는 어떤 상병이 좋아요? 상아지 루식증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는 이 진료에 이 상병명을 쓰시라가 아니라 가장 적용 가능하고 적절한 상병명이다라는 거지, 진단명은 치과 의사가 내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적절한 상병의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전할 때는 진정 처치 후나 복조 후에 때울 때는 당연히 상아지 로식 그대로 이어서 가시면 되고요. 엔도하고 나서 캐널 필링하고 나서 때울 때는 엔도 상병인 K04로 시작하셨다면 그 상병명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일 충전 처치는 아무래도 충치 치료 또는 마모증으로 인해서 치경부 즉처하실 때도 쓰실 수 있으니까 K03으로 시작되는 상병 주시면 되고, 치수를 건들지 않고 파절됐으니까 떼울 수 있겠죠. 그럴 때 보험되는 재료로 떼웠다면 직일 충전 처치 이 상병으로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각 과민 처치는 실인 치아에 적용하는 거니까 치약의 마모 또는 기타 명시된 마모, 민감 상아질 이런 정도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엔 습관성 마모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셨는데 그 상병명은 삭제가 됐죠. 삭제가 돼서 그냥 치아에 기타 명시된 마모로 다 묶여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합 조정할 때는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치아가 정출돼서 교합을 맞추는 경우라면 치주 상병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부정교합 관련된 상병으로 해서 상세불명이 붙긴 했지만 이때 마땅한 게 없어서 K07.4를 많이들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엔도할 때 상병명은 EPT 검사하실 때는 치수가 생활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거니까 있었다면 가역적, 괴사됐더라라고 하면 치수의 괴사, 적합한 상병명을 주시고요. 응급 근간 처치는 치수 강만 개방하지만 아주 급성 상태에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고 내원하기 때문에 K04.4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치수 기원, 치수의 문제로 뿌리 끝에 급성으로 염증이 잡혔으니까 엄청 아픈 상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챔버 오프닝만 급하게 했다. 이게 바로 응급 근간 처치가 되겠습니다. 또는 근단 농량 K04.7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토미할 때는 가급적, 가역적, 비가역적 치수염 정도로 끝내셔야죠. 치수절단, 치관부 신경만 제거하는 치수절단을 하시면서 근단 농량이라고 한 상병명을 적용하는 것은 완전 차고 상병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도 상병으로 적합한 것은 당연히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K04로 시작되는 게 바로 엔도 상병이고요. 04 말고는 안 됩니까? 됩니다. 시멘트질의 우식이라고 하는 K02.2도 괜찮고요. 또는 K02.5에 가시면 치수 노출이 있는 치아 우식이라는 상병이 있어요. 우식인데 치수가 노출될 만큼 깊이 썩었으니까 엔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식이 붙었다고 해서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엔도 가능하다. 그리고 치관부가 신경을 건들면서 깨졌으니까 파절 상병으로 S02.54도 엔도 상병입니다. 리엔도 상병은 뭐가 좋을까요?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K04.5 만성적인 근단염 또는 근단 농량인데 동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경우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 사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가 시려서 뭘 먹지를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CC를 가진 환자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 바르는 정도로 안 되고 떼워야 됩니다 라고 해서 서비칼 14, 15번을 떼웠다면 이때 적합한 상병명은 예전에는 우리가 치아의 습관성 마모를 많이 썼었습니다만 8차 개정이 2021년도에 있었고요. 이때 이 상병명이 삭제가 됐습니다. 할 수 없이 치아에 기타 명시된 마모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어젯밤 아파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안 들어요 라고 너무 아프다고 통증을 수반하고 오신 분입니다. 마취하에 챔버 오픈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응급 근간처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고 약도 3일치가 나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팅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상당히 부실한 차팅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만든 차트이니까 차트의 정석은 아니다. 이렇게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적합한 상병 K0 4.4 치수 기원의 급성근단성 치주염이 좋고요. 하단에 제가 비가역적 치수염을 넣었는데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응급근간 처치는 부적합하다는 의미로 제가 넣은 겁니다. 처방전도 나갔기 때문에 이 상병명은 좋지 않습니다. K0 4.4 또는 K0 4.7의 상병이 응급근간 처치에 적합한 상병입니다. 네, 그다음 이가 많이 썩어서 너무 아파요. 빼야 해요. 라고 오셨습니다. 보니까 뺄 정도는 아니라서 발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이가 많이 썩어서 너무 아픈데 보니까 신경까지 노출된 거죠. 그래서 엔도가 들어갈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K0 2.5 치수 노출이 있는 우식상병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적용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니까 어떤 걸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지만 맞는 상병명, 상황에 맞는 상병은 K0 2.5인 것 같습니다. 계속 붓고 아팠는데 무서워서 저 이제서야 왔어요 라고 해서 엔도가 들어가네요. 34번에. 그리고 처방전이 나갑니다. 네, 처방전이 나가는데 자, 이때 어떤 상병명이 좋을까요? 엔도를 하는데 붓고 아팠고 약이 나갔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상병명은 K04에서 7 괜찮아 보이네요. 적절한 상병명입니다. 동의 없는 근단주의 농량. 예. 하지만 비가역적 치수염을 하면 안 됩니까? 예. 많이 붓고 아팠다라고 했고 약 처방이 3일씩이나 나가는데 비가역적 치수염은 조금 약한 상병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근단주의 농량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가장 적절한 상병명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하시라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 상병명의 강의를 제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네, 좀 더 많은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것이 괜한 정답처럼 퍼져나가서 오해가 될까봐 제가 계속 거듭 당부를 드린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치과에서 많이 쓰는 상병명에 대해서 올바르게 우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외과, 치주, 보철 파트에서는 어떤 상병명이 적절한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